자, 여러분들 오늘의 일일 문제 시작합니다. 자, 어제 공부하셨죠? 어제 건 보셨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여기서 일일 문제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저를 좀 도와주는 그 이준호 이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노량진에서 실강으로 경찰학 아침 등강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 들을 때는 아마도 이제 시작을 했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량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침에 이제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7시 30분부터 한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걸 들으러 오시면은, 그리고 한 10문제 내지 15문제씩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전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학이 조금 이제 약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실강으로 들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문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제 행정법에서 법규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행정입법은 그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지죠. 그럼 법규명령은 알다시피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국민을 구속하는 거고, 그리고 행정규칙은 국민하고 전혀 관계, 조직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다. 뭐 그건 기본적으로 아실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입니다. 먼저 이 법규명령과 관련해 가지고 자, 기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법규명령을 만들려면, 물론 이것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제 또 나눠지긴 하는데 일반론을 얘기해 볼게요. 법규명령을 만들면 원칙적으로 법률 상위법에서 뭐 해줘야 된다?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줘야 돼. 위임을 해줘야 되죠. 위임명령. 근데 이 위임에는 자, 뭐가 있다? 한계가 있었죠. 특히나 이 법규명령이 위임명령입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가 우리가 공부했던 게 4가지 한계가 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봤냐면 전포 재벌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전속적 국회 입법사항 있죠? 입법사항은 위임이 허용된다, 위임이 원칙이 금지된다, 원칙이 금지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위임은 금지된다?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그리고 여기서 재위임이 금지되는 게 아니고 재위임 중에서 무슨 재위임? 전면적 재위임이라고 하죠. 재위임은 금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벌 규정, 벌칙 규정 대신 처벌 규정에 위임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포괄적으로 넘기는 건 안 되는데 대신에 법률에서 조례에다가 위임할 때는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방에 대한 건 국회가 잘한다, 지방의원들이 잘한다, 지방의원들이 잘하라.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위임은 여기하고 이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다르게 여기는 무슨 위임도 가능하다?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그랬죠. 조례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는 거, 여기하고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된다. 잘못됐어요. 그죠? 여기는 포괄적 위임이 안 되지만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허용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지문은 잘못된 거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판례가 기억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법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지. 국가유공자 단체 있죠? 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단체 있죠. 이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단체의 정관에다가 정하라고 분명히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 여기다가 위임을 하는 거야. 니네가 정해 알아서.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국민들의 권리 의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이 단체의 그 내부 사항이잖아요. 내부 사항. 그죠? 이게 무슨 국민하고 상관이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단체의 단체의 어떤 내부적인 사항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은 단체가 알아서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괜찮은 거예요. 국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 이거 정관에다가 이런 거 자치법적 사항 위임하는 경우는 이거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포괄적 위임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됐죠? 자, 아까 제가 그 앞에 첫 지문할 때 썼던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법률에서 위임명령한테 위임할 때 전속적 국회 입법상 위임이 금지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돼야 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명령 위임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최고로 높은 법인 헌법이 있어요. 그죠?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에 그게 2조인가 3조인가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있죠? 대한민국이 국민이 되는 요건은 뭘로 정한다고 돼 있냐면 법률로 정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헌법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뭘로 정할 사항이다? 법률로 정할 사항이죠. 그죠?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은 법률을 정할 사항이니까 이 법률에서 명령에다가 이런 걸 위임해주면 됩니까? 위임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넘겨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건을 명령으로 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위임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죠? 원칙이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국적법이에요. 여러분이 헌법에서 배우는 국적법. 근데 여러분들 국적법은 국적법 시행령이 있어요, 없어요? 국적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인데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있거든요. 시행령이 있으니까. 그럼 어떤 거냐면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니까 국적법이 있는데 문제는 국적법은 모든 걸 다 자세히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디테일한 것들은 그때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시행령 같은 데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볼게요.
국회의 전속적 입법상은 하나도 빼지 말고 무조건 다 법률로 규정돼야 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중요한 것들은 법률로 정하되 아주 디테일하고 내부적인 것들은 명령에다가 넘겨줘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도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는 없다? X 아시겠죠? 원칙은 안 되는데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아시겠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보세요.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에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게 이거였어요. 자,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시죠? 그죠?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률이잖아요. 법률인데 이 경직법 10조라는 조문이 뭐예요? 10조가? 경찰 장비 사용이야. 장비 사용인데 거기 보면 10조 6항 있죠. 6항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위해성 경찰 장비의 종류라든가 뭐 종류가 뭔지 사용 기준, 뭐 사용 방법 있죠? 이런 자세한 것들은 더 세부적인 것들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6항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은요, 위해성 장비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에다가 맡긴 거 맞죠? 위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대통령령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게 위임받아 만들어진 게 우리가 공부했던 위해성 경찰 장비,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 대통령령이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위임받아서. 이거 대통령령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위임을 해준 조항이 몇 조라고요? 경직법 10조 6항이잖아요. 그럼 얘는 분명히 경직법 10조 6항의 위임을 받은 거 맞죠? 그죠? 여기 이 조문으로 위임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 대통령령을 만들 때 반드시 자기한테 위임을 해준 이 조문을 꼭 여기다가 우리는 경직법 10조 6항의 위임을 받았다. 이걸 꼭 여기다가 명시해 줘야 된다. 위임을 해준 이 조문을 여기다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위임해 줬다고 여기다가 꼭 이걸 밝힐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법령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 이 하위 법령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이거 있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명시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X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첫 지문에서 얘기했는데 법률에서 명령에다가 위임을 하는데 어떤 걸 위임하냐면 예를 들어서 처벌조항, 처벌 규정이 있죠? 처벌에 관한 걸 넘긴대요. 처벌. 특히나 이 처벌이 만약에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그럼 여러분들 형벌을 법률에서 명령 니네가 정해 이렇게 맡긴 거야. 그러면 이 명령에다가 만약에 형벌을 정한다면 뭐에 어긋날 수 있습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죠.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령에다 정하면 이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 규정 위임은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자, 보충성.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보충성.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속요건. 구속요건이나 처벌의 종류나 상한 있죠. 상한을 이걸 엄격하게 정해줘야 돼요. 엄격하게 규정해가지고 이럴 때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보시면 근거법률의 벌칙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이렇게 정하게 하는 건 금지됩니까? 이런 요건이라면 허용됩니까? 허용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x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례에 대해서 법률을 위임할 때는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 위임과 다르게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잘못됐고요. 얘는 이제 맞고,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은 원칙은 금지되는데 엄격하게 요건을 구비해서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 위임 관계를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다가 자기한테 위임을 준 그 상위법 조문을 꼭 밝힐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칙 규정은 이런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벌칙 규정도 명령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옳은 것은 니은만 옳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 정리합시다. 자, 문제가 뭐 박스형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꼭 이렇게 수업을 들으실 때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이제 내일 있죠. 내일 이 법규명령 문제를 한 문제 더 이제 정리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거 끝난 다음에 행정행위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남은 시간 좀 충실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